꿀팁이니까 남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반갑습니다. 거상 김방덕입니다. 요즘 거린이들은 이런 게 궁금해요. 이번 주 요거이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거린이분들이 어떤 게 궁금해 하셨을지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같이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보자 혜택도 끝나서 바로 초보자 군용으로 이동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돈이 없을 때는 마을로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뉴비분들 같은 경우는 초보자 군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이 없을 때는요, 좀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본캐만 죽는 거예요. 이게 제일 현실적이긴 한데, 다른 애들 죽이지 말고 그냥 본캐 죽었죠? 그러면 이제 불사신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불사신부가 갖고 있어서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고, 취소 누르시게 되면 바로 마을로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맵을 키셨을 때 특수지형을 한번 눌러보세요. 시간의 소용돌이라는 맵이 있습니다. 다른 맵들 같은 경우는 이동하려고 했었을 때 지름길 이용비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소용돌이는 뭔가 이벤트 맵 같은 개념이라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바로 이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로 바로 나가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돈 뽑으러 대전 혹은 한양으로 가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퀘스트를 이용한 포탈 이용 방법입니다. 저도 이렇게 퀘스트를 받아 놓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깨지는 않았는데요. 퀘스트를 받아서 수행원에게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원에게로 이동하신 다음에 거기서 바로 한 번 더 누르면 퀘스트가 완료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포탈용 퀘스트를 써먹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원에게로 이동하신 후에 임무 포기를 눌러주시고 다시 NPC한테 눌러서 퀘스트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퀘스트용 포탈로 사용하려면 뭔가 이런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 용도로는 제가 퀘스트를 포기한 다음에 다시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물품을 갖고 와줘라 라고 하는 퀘스트들을 일부러 깨지 않고 아이템 창에다가 갖고 있는 다음에 바로바로 깨주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아마 대부분들은 이렇게 포탈용 퀘스트를 쓰시거나 편하게 그냥 특수지형으로 이렇게 이동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굳이 한 가지 더 뽑자라고 한다면, 이제 저작거리에 들어가 보셨었을 때 9시 방향에 있는 임무수행원이 한 명 있는데요. 거기서 5일권, 유기전 이용권 5일짜리를 판매하거든요. 1,5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이제 상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좀 1,500만원이 아까워서 구매는 안 하거든요. 여기서 물품 구매 눌러보시면 유기전 이용권 5일짜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내가 열심히 사냥하다가 사냥터에서 굳이 유기전으로 가지 않고 바로 아이템을 올리고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디론가 이동하고 싶어서 지름길을 타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는 이제 이 유기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로 돈을 뽑은 다음에 이동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벤트 참여하시다 보면 간혹가다 이 지름길 이용 토큰을 줄 텐데요. 그 지름길 이용 토큰이 있으면 먼저 돈을 쓰지 않고 바로 지름길 이용 토큰으로 지불해서 대체해서 사용됩니다. 약간 민생지원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일 때 230레벨에 주차하라는 걸 종종 보는데 230레벨이 넘었을 땐 초보자 군용 이용을 못하나요?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요. 이제 보통 230레벨까지는요, 본캐 230레벨 때까지는 계속 초보자 군용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거기서 매일매일 열리는 신스 퀘스트도 깨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내가 너무 사냥에 심취해서 본캐가 231레벨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초보자 군형은 남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초보자 군형은 언제든지 이용은 하실 수가 있고요. 저작 포탈 타는 것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매일매일 깰 수 있는 신수 퀘스트를 클리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환 보상으로 해서 장비 교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용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내가 230레벨 때 주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용하시면 좋겠고, 230레벨이 넘어도 초보자 군형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유는, 잘 보시면 상단에 초보자 버프가 남아있을 거예요. 며칠 남았음이라고 뜰 겁니다. 요거 뜰 때까지는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저는 어떠한 도핑을 먹었는지 바로 위에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요거는 T버튼입니다. T버튼 눌러서 화면 표시 끄시면 사라지고요. 화면 표시하면 나타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동전은 어디다 쓰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저작거리에 왔으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된 동전 같은 경우는 퀘스트를 깨시다 보면 종종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요거를 우클릭하시게 되면 다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요거를 보통 이제 생산시설 경매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생산시설 경매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찰할 때 수집상 포인트 5포인트가 필요로 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요것은 즉 S 상태창을 눌러 보신 다음에 세력 정보창을 눌러 보시면 현재 내가 수집상 몇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목적은 생산시설 경매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거상이 매년이 아니죠. 분기마다 분기 패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치 양도 방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여기서 수집상 원담을 눌러주신 다음에 분기 패치가 끝나고 나서 바로 5도 교환으로 한번 오시면, 다른 매물들은 다 엄청나게 많은데 악령 지환이라는 게 없을 겁니다. 요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속하셔가지고 포인트 있으시니까 바로 교환을 해주세요. 이걸 왜 교환하느냐? 악령 지환은 추후에 치우천왕 지환의 반지의 주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퀘스트 깨다 보면 이렇게 동전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거를 먹게 되면 우호도가 쌓이시게 될 거고요. 다른 거 굳이 바꿀 게 없는데, 악령 지환은 항상 매물이 없습니다. 왜? 누구보다 빠르게 다른 고인물 분들이 분기 패치 끝나고 나서 접속한 다음에 악령 지환으로 교환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하다가 게임 접속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분기 패치 끝나고 나서 접속을 바로 해본 적이 없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악령 지환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이니까 남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캐 뒤에 보면 따라다니는 용병들이 보이는데 이건 뭔가요? 지금 제 본캐도 보시면 뒤에 지국천왕이 따라다니고 있죠. 요거는 캐시 아이템입니다. 단군의 거울이라는 아이템을 장착을 해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아이템을 눌러보시면 단군의 거울, 이렇게 생긴 아이템이고요. 보통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엄연히 따지면 캐시 아이템이긴 합니다. 주된 목적은 첫 번째로는 뽀대용인 건 맞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냥했었을 때 승리 전투 시 경험치가 획득이 추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하시다 보면 여기에 다다익선, 일치월장, 승전국 이렇게 있으실 건데, 옆에 단군의 거울도 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주력으로 빨리 경험치를 올리고 싶은 그러한 용병들한테 단군의 거울을 보통 먹이는 편이고요. 뽀대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만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걸 해도 의미가 없는 분들한테는 내가 그냥 따라다니는 거, 간지나는 거 보통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장수 3명 데리고 다니는 거 이외에 나머지 용병은 어떻게 구성해서 다녀야 하나요? 요거는요, 딱히 제가 어떻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뉴비분들한테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거, 일본 스타트 권해드리죠. 그래서 뭐 추천 써보면은 반드시 각성내공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될 거고요. 각성내공 하나, 처음엔 3명밖에 장수 못 갖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드시 갖고 다녀야 되는 장수가 저항각 친구인 각성 세스노카미, 그렇게 2명 필수로 갖춰지게 되고, 나머지는 요즘에는 워낙에 맞으면서 때리는 사냥 메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김유신, 맹호, 엄연히 따지면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뭔가 나중에 추후에 무도장 컨텐츠라든지 도전 모드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었을 때는 각성내공, 류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성 세스노카미, 이렇게 3명 구성하신 다음에 나머지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라는 질문인 건데, 뭐 굳이 한 자리 무조건 꽉 차고 있는 거는 강주박, 디버프를 걸 수 있는 음향사 혹은 의술사일 테고요. 광목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염력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짐꾼 같은 거로 도배하셔도 됩니다. 짐꾼으로 도배하셔서 내 무게를 최대한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냥하다가 갑자기 들 수 있는 근수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사냥 못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짐꾼으로 도배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추후에 무도장 30단계 그리고 도전 모드 5단계를 깨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술사 한 3마리 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서양총수 정도 필수로 갖춰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렇게 세팅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디버프 Q를 눌러서 주박을 걸었는데 몬스터가 안 죽어요. 이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음향사가 이제 강주박이 아니게 되면 일반 주박으로 사냥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저도 강주박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보통 의술사가 레벨이 딸리시거나 강주박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QW를 그냥 이렇게 중앙에다가 소환하지 않고 가까이 소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의술사 혹은 음향사가 일정 레벨이 안 되시거나 강주박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뿌려지는 범위가 레벨에 비례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끝에 있는 몬스터들까지 닿으려면 가급적이면 이 중앙에 있는 요 정도까지는 나와서 Q를 걸 수 있게끔 해줘야 전맵에 다 닿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강주박은 그냥 제자리에서 Q만 눌러도 바로 전맵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흑방 음향사 혹은 흑침 의술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음향사가 디버프를 분명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몬스터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중앙에까지 한번 디버프를 Q를 눌러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일반 음향사는 중앙까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걸어와갖고 주박을 시전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박이 묻으면 몬스터에 이렇게 다 묻어 있거든요. 그럼 한번 몬스터가 잘 묻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안 묻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주박이 아닌 일반 주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귀찮더라도 이 Q를 중앙에다가 써주세요. 가까이에 쓰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몬스터를 직접 잡아서 퀘스트를 깨고 싶은데 기관제 람체화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마음은 저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복귀했었을 때 나름 거상 오랫동안 했었고, 다른 서버에서 처음 시작하니까 당군에서만 처음 시작해봤을 때만 해도 다 몬스터 누군지 알고 공중 몬스터 내가 직접 잡을 수 있어 라는 호기로운 자신감에 어떻게든 깨보려고 했는데, 기간제 람체화가 끝나게 되면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거상 수련서를 통해서 분명히 다들 받으실 수 있는 거 람체화도 받아보고 하셨을 테지만 기간제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제 람체화 인형을 받았었을 때 그걸 적극 활용해 보시고, 그러고도 끝나시게 되면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수로서는 류방 있긴 하고요.
근데 워낙 데미지가 낮기 때문에 고퀄의 몬스터들은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선에 있는 각성장수, 각성 시호충장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상 수련서를 보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왕의 무덤 25번 퀘스트까지 클리어 하셨을 때 각시호, 가가지미, 각성 유민, 각성 오행기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굳이 국적이 조선이 아니더라도 각성 시호충장을 받아서 궁중 몬스터를 직접 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해결 방안은 마련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 수련서에서 주는 증서 자체가 워낙에 개꿀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중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각성 시호충장을 받는다? 저는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안되면 차라리 청룡을 만드세요. 신수 청룡을 만드셔서요. 이 친구 생각보다 공중 딜만큼은 엄청나게 센 친구거든요. 비용이 당연히 조금 들죠. 환수석상도 필요로 하고요. 청룡의 근원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냐? 봉인의 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나중에 팔 수가 있습니다. 청룡을 통째로 파는 건 불가능하고요. 맵을 눌렀을 때 임무수행원에 조련사 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지름길 타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특수지형에서 검은 산당 주둔지에서 바로 이동한 다음에 걸어가셔도 되지만 이 친구한테 가서 나중에 공구리 칠 수 있습니다. 공구리라는 개념이 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00호의 석상, 200레벨 이런 식으로 돌로 만들 수 있거든요. 석상 말 그대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사람들한테 팔 수 있기 때문에 순수히 청룡을 만들었었을 때보다 비용을 다 100%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비용을 아끼면서 공중 몬스터 잡으면서 퀘스트 클리어하는 데 도움이 될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공중 퀘스트를 깨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시다면 신수 청룡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고수분들한테 도움받는 게 최고겠죠?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 아이템과 유기전 아이템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유기전에 들어가셔서 아이템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전에서 판매되는 아이템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거는 물품이 없으니까 이건 상제 아이템이구나 이렇게 먼저 유추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 보면 이런 그냥 무기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프트를 눌러봤을 때 이제 물품 취급 마을이 존재한다라고 뜨는데요. 이러한 친구들은 여기서 물품 취급 마을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얘를 누르신 다음에 활용조도를 클릭해 보시면 어디서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인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렇게 판매 가격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마을에 갖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조금 거상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시고 맨날 사냥하시던 데가 있으실 거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노하우가 쌓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자마자 이거는 상제 아이템, 이거는 유기점 사람한테 파는 아이템이라고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격수는 사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제가 뉴비 가이드 영상 때 이제 다격수로 사냥하는 방법을 알아보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본캐가 호선의 인형을 끼고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호선 인형만으로 딜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수 기린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탄치유사도 추가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거를 저는 본캐 지국 최무선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잡으러 들어와 보시면 먼저 일단 이동 못하게 제가 다 스탑을 걸어 놓도록 하고요. 이제 1번, 2번, 3번 주로 쓰는 용병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을 다 일일이 2T, 3T 이렇게 누르시면 너무 불편해요. 이러면 사냥하다가 얼마 못 가서 금방 손이 피로하실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사냥하라고 만들어준 게 AK의 이제 단축키 설정 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ESC 눌러서 게임 설정 들어오신 다음에요. 단축키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서 통합 디버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한 김에 다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Q는 이제 디버프를 쓸 수 있는 버튼이고요. W는 소환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QW 하는 이유가 Q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디버프가 걸리고 W를 누르면 그 지역에 소환물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눌러도 편하게 사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가 이 스킬인데요. 보시면 본캐도 그렇고 지국도 그렇고 최무선도 그렇고 모두 다 이 칸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꺼보면요. 그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칸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1, 2, 2, 2, 3, 2 쓰면 되겠죠. 그래서 1, 2, 2, 2, 3, 2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단축키 설정을 껐기 때문에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열심히 또 1T, 2T, 3T 그냥 계속 노가다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편하게 사냥하라고 만들어준 게 이 연사, 스킬 연사 개념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고요. 똑같이 1, 2, 2, 2, 3, 2 할 거예요. 중앙에 QW 소환하고요. 1, 2, 2, 2, 3, 2 하시게 되면 이 지역에 스킬이 내 마나가 닳을 때까지 계속 씁니다. 보이시죠? 여기 사냥이 끝났으면 다른 데 이동해서 1, 2, 2, 2, 3, 2 누르면 바로 연달아서 스킬을 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QW 누르고 1, 2, 2, 2, 3, 2 한 번에 나가는 것 같죠? 1, 2, 2, 3, 2 이런 식으로 다격수로 사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2시간 사냥하고 나면 손에 약간 좀 무리가 갑니다. 좀 피곤하고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해주셔야 되고 꼭 손목 털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손목이 계속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1시간 사냥하고 한 10분씩 꼭 쉬었다가 하는 게 좀 덜 힘든 것 같더라고요. 요번 주차에는 거린이들이 이런 게 궁금하다라는 거 다뤄봤고 다음 시간에도 거린이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혹은 개인톡 주세요. 감사합니다.